가장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치고 네. 그냥 그들의 영역까지 들어갔고, 근데 하이닉스 오늘 보니까 또 살짝 또 매물 그러니까 좀 저항대 딱 터치하고 또 약간 밀리네요. 네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사는 게 맞다? 여전히 네. 제가 2주 정도를 두고 2주 정도 매수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75,000원대 이하에서는 가격 메리트는 있고 네. 오늘처럼 한 뭐 74,000원 정도 갔었죠. 네. 예, 그래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예. 우리가 베팅의 민족의 피가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변동성도 감내하고 그다음에 예. 뭐 고속도로 선호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는 우선은 좀 양보해 두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또는 삼성전자를 예전부터 계속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네. 그러면 이제 가지고 오셔도 되겠고 예. 다만 네. 조금 주가의 속도가 확실히 빠를 수 있는 거는 예. 소부장이긴 합니다. 그렇겠죠. 네, 소부장이긴 예. 합니다. 그렇게까지. 그럼 한 분께서 보니까 유진테크 웅이사님 덕분에 많이 벌었다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이런 거는 보일 거고, 지금 관심 있는 소부장 뭐 보이시는 거 있으세요? 자리 좋게 만들고 올라가네요. 그죠. 예.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이건 짚고 갔었고 예. 파크 시스템스. 파크 시스템스. 예. 요것도 그냥 지금 막 사자는 건 아니고요. 예. 주가가 한번 좀 떴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 주가가 떴다 보니까 요런 거 지금 구간에서는 한 16만 원 중반 네. 그 정도로 좀 밀려줄 때 그때 요거 보고 계시다가 한 번 더 또 말씀 저도 같이 그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HPSP 같은 경우가 네. 5월 말에 원래 좀 진행 사항이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그 소송 쪽이니까. 그 진행 사항의 단계들이 좀 나와주면 HPSP 같은 경우를 다시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HPSP는 죽다 살았어요 지금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자리 이탈하게 되면 안 됐는데 딱 그 자리에서 그래도 바로 장대 양봉. 그러면 이번에 여기 돌파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계속 저항으로 봤던 자리죠. 요거 안착하고 가게 되면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42,500원 안착하는 거 보고 안정적으로 보게 되면 요 위에서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싸게 사야 되는 것보다 안정을 택하시게 되면 그죠. 네네.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 소부장도 챙겨보자라고 말씀하셨고, 소부장 쪽에서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호재가 한번 나왔어요. 장중에 쭉 가다가 지금 밀리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얘기하셨던 이 종목은 20만 원대 초반 뭐 그 이하 그때는 좀 우리가 의미 있는 비중으로도 매수를 해도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록 윗꼬리는 달기는 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한번 주가 변동성 있을 때 5월 9일 기점에서는 비중에 대한 조절 말씀을 드렸었어요. HBM에 대한 진행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하이브리드 본딩의 진행 한 부분 열어두고 그다음에 TSMC 쪽에서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수주가 또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20만 원대는 저는 잘 안 깨리라 보고요. 그렇겠죠. 시장 영향으로 또는 뭐 일부 삼성 벤더라는 영향으로 밀리면 매수해서 좀 의미 있는 비중을 사도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호재 나와서 쭉 움직이다가 23만 원대가 일단 단기 추세적인 저항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데가 이렇게 쭉 해서 지금 분봉 보게 되면 딱 갈림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잘 지지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음으로 들어올 텐데, 여기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고점 보니까 거의 한 21만 5천 원대에서는 크게 밀리진 않겠죠. 그래서 지지해주고 돌아가게 되면 괜찮을 것 같고, 대형 소부장도 자리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 잠깐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게 3분봉인데요. 지금 안 깨려고 지금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런 자리들, 그러니까 지금
딱 전환돼서 밑에서 딱 치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여기가 지금 밑에 딱 지지를 해주고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75,000원대, 74,800원대 이때 크게 이탈 안 하게 되면 이렇게 했다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턴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오늘은 그나마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는데 이게 완성이 될지 오늘 좀 오후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눈길 가는 게 일단 기아가 또 반등하네요. 네, 기아. 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아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예. 실적 같은 경우는 괜찮죠. 괜찮은데 제 생각이랑 다르게 강해요. 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예. 제 생각이랑 좀 다르게 이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한 방에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강하구나. 네. 그러면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랑 좀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월별 어차피 데이터는 괜찮은데 네. 여기에서 핵심되는 쪽 하이브리드 차, 네. 하이브리드 차죠 이거는. 네. 하이브리드 차에서 부품 쪽 괜찮은 자리 오면 본다는 생각이고요. 바이오 쪽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예. 그래서 혹시 아까 총 상위 종목 중에서 HLB 네. 이게 돌아옵니다. 열심히 회사가 홍보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요 종목은 네. 주식의 본질로 보면은 여기에서 반등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반등은 더 나올 예. 수 있다. 예. 빠져도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지를 줬잖아요. 그렇죠. 예. 예. FDA 관련해서 우리 이거 뭐 질의를 해서 만남을 갖겠다. 네. 예, 만남 갖고 나서는 또 그 얘기를 하겠죠. 네. 분위기 좋았다. 네. 우리 그러면서 여지를 계속 주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고 빠지는 것도 덜 빠질 텐데. 네. 저는 유보입니다 이제. 네. 네, 유보. 유보? 네. 유보. 예. 그럼 반등하게 되면 조금씩 더 계속 나오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네. 정말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를 타이밍 잡아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우평, 예. 호가창. 예. 그런 플레이는 하시는 분들은 하시라고 열어두는데 네. 저는 네. 바이앤홀드는 아니다. 바이앤홀드는 네. 네. 명쾌하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는 네. 딱 맞을 때 그냥 치고 빠지고 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충격 받았기 때문에 반발은 들어오겠죠. 그렇죠. 반발 들어오는데 네. 이것도 결과가 나오고 다시 정비할 때까지 좀 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요? 그죠. 시간 이의 제기하고 네. 실제 데이터 또 감안하면 1년 정도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의 나온 김에 바이오 쪽에서 ST팜도 많이 빠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좀 무거워지는 게 예. 여기도 이제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 진행을 공표를 한 거죠. 예. 기대감으로 올라오다가 공표를 했고 그런데 어제 우리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제가 오늘 생각하고 온 게 우선은 중국 네. 관련주는 주가 뜬다. 네. 반대로 네. 중국에 대한 좀 태클들이 있었던 쪽은 재료 좀 이렇게 주가 반영된 건 네.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봤는데 네. 그 부분이 같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에스티밤은 우리 좀 미리 비중 조절이나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잘 안 보고 있었어요. 예. 잘 안 보고 있었단 말씀을 드리고 예.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났죠. 우리 네. 5월 24일 저번 주 금요일 네. 그 전환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왔어요. 그렇죠. 29일 상장 예정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네. 그게 지금 계속 걸려요. 네, 맞아요. 칩이 계속 전환되면서 조금 들어오는 거. 계속 나옵니다. 이거. 그렇죠. 있는 거 다 나올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예, 올라왔으니까. 예. 보통 이런 경우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부분이 발목 잡을 수 있어요. 대응 29일 전환되니까 오늘은 예. 권리 공매 가능해서 밀리고요. 네. 이론적으로는 오늘 사는 대응이 맞기는 해요. 그렇죠. 이 재료 부분이 살아 있다 보니 예. 사는 대응이 맞는데 하실 분은 하고 네. 저는 제가 만약에 시장 참여자라고 하면 네.
의미 있는 비중으로는 안 하고 네. 거의 패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거 나올 거 없다고 생각해서 플레이한 게 서진 시스템이고 네. 예, 아무리 물량만 해도 네네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것도 일단 지금 여기 8만 여기까지 만약에 훅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쯤에서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받아봐서 이게 강력한 자리긴 하거든요. 예, 하면 툭 쳤을 때 들어오는 거 그 네. 정도밖에 못 보겠어요. 반등 딱 들어오게 되면 일단 치고 나가는 거 챙기는 정도밖에 못 볼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춤에는 그 자리 한 84,000원대 정도쯤 될 것 같아요. 85,000원대, 4,000원대 정도 네. 사이쯤에서 들어오는 거 치고 받고 하는 거 정도밖에 일단 못 보일 것 같아서 조금 좀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보고 역시나 에너지 쪽이니까 관심 갖는데 무리하지 말자. 유리기판은 어떻습니까? 지금 SKC 막 또 올라가네요. 네네. 네. 저기 우리 네. 저번 주에 삼성전자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지수가 빠지는 것보다 네. 거기에서 얘기를 한 게 발열과 전력 소모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거기에서 이제 유리기판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액침 냉각하고요. 예, 액침 냉각 예. 유리기판. 네. 그래서 시장은 역시 좀 시장에 답이 있다처럼 네, 이렇게 반응을 하네요. 예, 예. SKC는 저는 박스권에 대한 얘기는 한 상황입니다. 예, 예. 10만 원에서 13만 1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좀 강하게 가능. 예. 13만 원대 뭐 그 이상에서는 우선은 비중 축소. 예. 예, 그런 기회를 줄 거라고 보이고요. 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은 YC캠보다는 좀 덜 움직이죠. 네. 여기에서 좀 밀려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예. 덜 움직여서 그냥 추이를 우선은 보는 거고 네. YC캠이 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예. 5월 3일에 봤던 고점 이 정도는 한 번 갔을 땐 매도. 예. 예, 요 근처에 갔을 때도 매도. 왜냐면 유리기판은 방향은 맞는데 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당장 내일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앱솔릭스도 상용화 2025년 얘기는 하는데 네. 그거 되는 거 보고 이런 종목 신고가 날 때 전 따라가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또는 밀려서 가격 메리트 들어올 때. 네, 네. 근데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없던 모멘텀이 붙어서 주가가 반응을 할 때는 네. 가격대 좀 상담, 뭐 YC캠 36,700원 정도가 5월 3일 이때 고점이었는데 막 강하게 3만 원 넘어갈 때 예, 예. 그럴 때는 비중을 줄여줄 수 있겠고요. 네.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뭐 여기에서 받쳐줘서 3만 원 막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예. 그러면 이거는 비중 플레이요. 음. 챙겨주고 다시 또 그렇죠, 밑에서 그렇죠. 채우고 안 예. 오면 말고 네. 예, 그런 식의 대응을 열어둡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또 저항권에서 고민을 하게 생겼네요. 단기적으로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플랫한 자리에서 바로 이것도 플랫한 자리에서 네네. 거래 실험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계속 갈 것 같은데 의외로 안 그러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위선 저항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챙겨 보시는 것도 이게 만약에 새롭게 됐다라서 진짜 강한 모멘텀이다 그러면 여기 돌파했습니다. 네. 쫙 뻗었겠죠. 여기 멈춥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예, 뭐 좀 챙길 건 챙기고 그다음에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종목 중에서 자화전자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갈 듯하다가 또 빠지네요. 맞아요. 아이고 참. 네. 조금 약간은 무겁게 흘러갑니다. 네. 실적 발표하고도 좀 무겁게 흘러가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반등 나왔던 24,000원 초반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네. 사범직합니다. 그렇죠. 네, 예. 사범직하고 그때 가격대 왔을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금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열려 있고 네. 타이밍은 이제 6월 둘째 주죠. 네. 애플 이제 예. 그 일정 같은 경우가 둘째 주다 보니까 그때 이제 6월 10일입니다. 네, 네. 자화전자랑 BH 같은 경우에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로 한 번 더 땡기느냐? 와, 네. BH는 뭐 고점에서 올리는 걸까요? 맞는 걸까요? 와, 이건 정말 그 매수와 매도의 팽팽한 싸움이네요. 그렇죠. 네, 예. 이런 거는 그냥 구경. 구경. 네, 예. 구경.
그렇습니다. 자화전자는 개인적으로 밀리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이 정도 거래량으로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괜히 한번 더 밀린다 그러면 저는 춤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어디에서 마련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시죠. 이 돌릴 자리에서 못 돌렸긴 하지만 계속 기회는 온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화여론은 강하죠 오늘. 네네. 미리 쉬어서. 네. 네. 한화여론은 쉬다 보니까 자리 좋으네요. 네. 이런 자리 쪽에서 딱 지지하고 돌리는 거 이런 건 좋죠.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또 대장주 쪽으로 좀 몰리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진은 계속 좋게 보신다. 근데 오늘 같은 자리 쪽에서는 또 쭉 하고. 맞아요. 네. 이런 경우가 여기에서 만약에 거래 오늘 250만 주인데 막 5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이거 위로 못 치고 가면 주가 며칠 쉴 수 있고 그런 상황까지는 우선 올라왔습니다. 오늘이 시가지고 2조 2조 봤었거든요.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약간 실적을 보는 쪽은 차익 실현을 좀 일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추세 흐름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차익 매물은 소화를 해야 되겠죠. 또 이거 원래 예전부터 엄청 무거운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 거래 막 250만 주 되면서 움직이는 거 보니까 관심이 참 높구나 생각이 들고 있고 ESS 관련된 쪽은 계속 시장에서 관심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보죠. 뭐 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아까 문의하신 분들 중에서 일단 삼천당 제약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말씀하셨는데 이거랑 리가캠바이오 이것도 지금 쭉 밀리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천당은 이게 추세가 깨졌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전히 비추세 구간 안에 있고 아마 미국 시장의 계약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 9개국을 했죠. 미국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 주가 반응은 위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 매수는 10만 원대 이하. 그 가격대 오면 가능. 안 오면은 그냥 뭐 바라보는 거고. 박스권 상단은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그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주가는 딱 치고 가는 흐름 그게 나올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리가캠은 종목이 좀 어렵죠. 종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도 막 그 기관의 좀 중장투 용도 말고는 많이 선호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 58,000원대 이런 가격대는 지켜줘야 되고요. 7만 원 정도의 최근에 박스권 상단 왔을 때 저라면 오늘 주가의 흐름을 봤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도를 해줍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리가캠은 일단 중요 자리가 이탈이 되네요. 64,000원대가 이탈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분봉에서도 변화가 들어오죠.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쭉 빠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나중에 보실 때 보면은 분봉 볼 때 보면은 제대로 그냥 반등도 없고 이렇게 쭉 밀린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러니까 오늘 누가 파는지 볼까요? 외국인이든 뭐든 큰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저점 잡기 전까지는 함부로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이평선 이탈했으니까요. 그럼 적어도 한 6만 원대 깨지는 정도까지는 또 봐야 거기서 지지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비중 많다고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서 근데 그러면 그나마 알테오젠은 버티는 걸까요, 이거는? 버티는 상황이기도 하고 비슷하게 조정은 한번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조정이 있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라보고 진행되는 면이 큰 변화가 없이 그냥 뭐 수급으로 왔다 갔다 밀린다고 하면 그래도 크게 개의치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크게 개의치는 않아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삼천당제약 문의하신 분도 지금 자리면은 일단은 여기 지지해야 되거든요. 지금 10만 원, 10만 5천 원대. 근데 이 거래 아직 뭐 전혀 반영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이탈된다 그러면 여기 10만 원대 초반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 많다 그러면은 줄였다가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한번 요 자리 이런 데는 한번 단기 고점으로 딱 치고
일단 다 좀 무거워야 하고 딱 치고 바로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지지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겠어요. 거래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이 정도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 기회 아닐까요? 그래도? 네, 그죠. 예, 네, 기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